참예수 예수무당땡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영상들을 제가 올렸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어쩌면 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라는 인간에게 하늘이 예수 그분이 찾아와서 전해줬던 놀라운 선물들을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냥 감춰두지 않고서 세상에다가, 사람들 앞에다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자랑 같은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풀어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맞습니다. 분명히 자랑은 맞습니다.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뜻깊은 여정 속에서 예수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구어 가실 수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일 겁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풀어내 갈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부디 예수 그분이 발자취를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지만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 양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 놀라운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드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워하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제가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떠났던, 그래서 수도원 밖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하나씩 전해드릴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9년 6월 말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챙겨서 안동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날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수녀원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레티시아 수녀님의 정말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도반이셨던 그라치아 수녀님이라는 분이 때이른 진달래꽃 한 송이를 피우셔서 그걸 제 가슴 속에 꽂아주시면서 하신 말씀, 앞서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수사님, 수도자가 공부 잘하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냥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왜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런 격려, 이런 말들이 보통 인사말일 텐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공부 잘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은 제 가슴 속에 꼭 새겨둔 채 그렇게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원장수사님하고 안동에서 어쨌든 제가 자취를 하든 어떻게든 방을 구해서 살아야 되니까 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동에 갔다가 그때 제가 이제 배우게 될 간호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저희 회 수녀님이셨습니다. 그 수녀님 역시 본원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그런 어른이셨는데요. 그 간호학과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면서 간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이 저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당신이 알아보신 자취방이라는 곳을 둘러보러 같이 가게 됐었는데요. 좀 뜻밖이었습니다. 학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자취방들이 다닥다닥 요즘 같으면 학교 주변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되어 있지만은 특히나 안동 그곳은 그때 99년도 그때 자취방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허름한 스트리트 집에 그냥 방 다닥다닥 붙은 방 4-5개가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계단식으로 그 학교가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그런
어떤 자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들이 그렇게 쭉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참 이렇게 난감했지만은 그 수녀님이 보여주신 그 자취방이라는 것을 보고 난감했지만은 저희 원장 수사님도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악한 그런 공간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저는 혈기왕성한 젊은 수행자고 어쨌든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간호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정말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방들에 머무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죠.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도 모르는 상태죠. 저는 뭐 남녀가 구분되어서 뭐 그렇게 자취하는 그런 공간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고 뭐 제대로는 뭐 샤워 시설까지는 바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한 대여섯 개 되는 자취생들이 공통으로 화장실을 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공간인데 수녀님들과 저 같은 남자 수사들의 어떤 삶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간은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저를 지켜줄 만한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공간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희 원장수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님이 보여주는 그 자취방이라는 걸 수님이 알아봐 주신 자취방이라는 걸 보고서 그냥 쓴웃음만 짓고서 그냥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을 알아보러 갔다가 그랬는데 훗날 이제 그 안동의 어느 성당에 그 용상동이라는 성당에 저희 회 수님들이 또 이제 나와 계시는데 그 수님들도 또 제가 공부하러 온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발품을 파셨던 거 봅니다. 그래서 어디 좀 괜찮은 자취방이 없을지를 알아보셨나 본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하신 어떤 어머님이 마침 당신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IMF 때문에 나라가 참 이렇게 나라 전체가 힘들고 그렇게 뭐 정말 집 한 채 없어서 이렇게 막 떠도는 분들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빈 방을 놀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시고 그 수사님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이 방을 그냥 쓰시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로니카라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어진 분이시고요. 정말 순박한 그 자체이신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울 줄도 모르시고요. 늘 그렇게 소박하고 정말 나지막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정말 감사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댁에 이제 방을 보러 가게 됐었고요. 가서 보니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자그마한 한옥집이었는데요.
방도 너무 아담하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괜찮으신지 제가 써도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서 제가 그분 댁에서 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물론 반값도 받지를 않으셨죠. 반값 같은 거 한사코 거절하셨고요. 거기다 방만 내주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밥을 차려주시고요. 제가 도시락 싸가려고 하니까 도시락 싸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밥, 국, 반찬들을 다 차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제 빨래까지도 그렇게 가져다가 다 해주시고요. 정말 어머님처럼 저에게 그렇게 대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지 않는 날에는 그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 그 안방에 들어와서 아버님과 함께 그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그 두 분 슬하에 자녀분이 없었습니다. 얼핏 전해 듣기로는 있었었는데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제가 전해 듣지 못했지만 얼핏 전해 듣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두 분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감히 이렇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또 정말 너무 호사스럽게 아담한 한옥집에서였던 삶들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그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있지 않습니까? 전통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툇마루로 빗소리가 떨어지는 그 소리들, 그리고 기와지붕 위에 빗줄기가 부딪히는 소리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학과에 첫 발을 내디디고 첫날이 되었는데요. 저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간호학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여학생들, 거기다 교수님들도 전부 다 여성분들, 거기다 정말 아리따운 젊은 교수님들도 계셨고요. 그냥 이거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참 혹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겠다 싶은 그런 첫 만남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학과 정원이 그 학교는 12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수도자가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맞을 겁니다. 순위인들이 6분 계셨고요. 또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온 수사님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8명이 수도자가 있었고, 어떻게 그 해에는 남학생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저희 수사님 2명을 빼고서도 남학생들이 10명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편이었죠. 근데 가톨릭 상지대학교 간호학과가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입학했을 때가 제가 3기였습니다. 3기. 그러니까 3학년, 2학년, 1학년 아직 졸업생이 없는 그런 간호학과였습니다. 3학년에는 남학생이 1명 있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고요.
만나보지는 못해서 군 장교로 왔다는 말도 전해 들었던 것 같고, 간호장교로. 그리고 2학년에는 남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에 수녀님들이 6분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저희 회 수녀님이셨습니다. 간혹 선배로 이제 그 수님을 만나게 된 거였죠. 물론 수도 역시도 이제 입회하신 것도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분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학년 그 수녀님이 저를 좀 많이 챙겨주셨고요. 또 그 3학년 수녀님들끼리 정말 잘 뭉쳐서 재미나게 지내시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뵙게 되는데, 훗날 저하고도 이제 같이 뭐 자리를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 수님들이랑. 아무튼 그 수님들과도 참 이렇게 정겨운 어떤 그런 만남을 이렇게 이어갔었는데요. 아무튼 그 120명 학생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40명씩 반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또 제가 속해 있는 반에 남학생들이 엄청 몰리게 됐습니다. 그 수사님하고 같이 또 같은 반이 됐고, 남학생들이 6명인지 그 수사님하고 저를 빼고서 5명인지가 같은 반에 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한 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학과에서의 어떤 학생 이제 신분으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교수님들도 저희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신기하기도 하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신자인 분들이 꽤 계셨는데 뭐 아닌 분도 계셨고요. 어쨌든 수님들은 많이 봤지만은 수녀님들하고 만나는 게 처음이시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뭐 어디서 수사님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나니까 막 호기심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수사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 정반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좀 저하고 굉장히 반대 스타일이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 수사님이 이러는데 저 수사님 저러네, 이런 식으로. 그 수사님은 굉장히 어떤 그 모범적이고 좀 FM적인 어떤 군대용어로 이제 FM이라고 저희들 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탁탁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요. FM 스타일의 어떤 그런 수사님이셨는데, 저는 정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식이. 근데다 외모로도 그분은 아주 이제 반듯하고 이렇게 그런 외모도 그렇고 이렇게 그 옷을 같이 입으시는 모습도 이제 그러신데, 저는 뭐 머리는 빡빡 밀었죠. 옷은 뭐 생활한복 입고 다니죠. 신발은 고무신 신고 다니죠. 거기다 가방은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바랑을 또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스님들이 그 메고 다니시는 바랑, 그걸 저는 이제 책가방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오니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이제 다른 거죠. 두 사람의 모습이.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간호과에서 학창 시절이 시작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 1학년 때부터 이 전문대학교에서의 간호학과는 4년제 대학에서 해야 할 그런 어떤 학과목들, 그리고 이수해야 될 시간들을 다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전문 과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요, 교양 과목 1학년 때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1교시부터 9교시까지 그냥
그냥 빠듯하게 다 있었습니다.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뭐 수시로 뭐 전문 과목들은 수시로 뭐 쪽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치고요. 뭐 처음부터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런 그 학과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들은 우리 뭐 대학교 와서 좀 놀고 좀 낭만도 즐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하소연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학과라는 곳이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론 간호사들의 어떤 그 내부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끼리만 있는 공간에서 그런지 그런 집단에서 그런지 의외로 또 폐쇄적이고 오히려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군대 같은 어떤 위계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막 선배가 후배들을 뭐 엄청 갈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야, 99년도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한 데도 있구나. 저는 와,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거보다 훨씬 자유로운데 99년도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뭐 이런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무튼 좀 빡빡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몇 아이들하고 함께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또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 실습실이 딸려있는 그런 강의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그 강의실처럼 각자의 어떤 책상 그런 게 아니라 1인용 그 책상으로 된 게 아니라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모여 앉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 공부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수업 이후에 저희들이 저 공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뭐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도 좀 할 겸 그러려고 합니다 했더니 좋다고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 제가 간식도 이제 좀 사다 먹이고 사실 그 안동 권역 여기저기 정말 뭐 영양, 봉화, 영주, 뭐 풍산 하여튼 여기 청송 뭐 안동에서만 학생들이 온 게 아니라 안동 권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그 모여서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집이죠. 집안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뭐 가정 형편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겨우겨우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서 자식들 이제 학교 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 공부할 때는 제가 어떻게든 아이들 간식이라도 하나씩 사 먹이려고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시간들을 이어갔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물론 제가 간호학을 공부하러 가긴 갔지만은 뭐 몇몇 아이들하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게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끼리 하게 두고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특히 이제 남학생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남학생들이 원래 그 여학생들이 많은 그런 과에 들어가서 남학생들이 이 버텨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간호과라는 곳에서는 남학생들이 버텨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하는 애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남자애들 중에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걔들하고 좀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됐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니 무슨 대학에서요. 시험 못 쳤다고 교수실에 불려와서 혼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대학이 저도 이런가 싶었습니다. 애들도 뭐 갔다 오고 혼나고 나서 되돌아온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애들 너무한다고 무슨 대학에서 시험 못 쳤다고 이 가서 막 욕 듣고 이러냐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애들 또 데려다가 술 한잔 사먹이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 뭐 저는 시험 성적은 꽤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거든요. 잠깐 스타디그룹 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저는 공부하는 걸 워낙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시험 칠 때 되면 당일치기 하는 그것만 했었습니다. 복습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애들이랑 막 남학생들이 또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애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첫 만나면 이제 그렇게 놀다가 애들 힘들어하는 놈들 데리고서 술 한잔 사먹이고 다도 끓여주고 이런 시간들 보내다가 이제 그 중간고사를 치게 됐는데요. 뭐 교양 과목 같은 거는 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교양 과목이라는 게 이미 예전에 대학 다녔을 때도 뭐 웬만한 과목들 한 것도 있지만은 나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한 상태에서 수성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서적들도 많이 읽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 과목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냥 점수 따기 아주 좋은 과목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다가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 분도에서는 침묵과 함께 들음, 경청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어느 누군가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말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 듣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듣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탐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거 역시 제게 하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침묵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수원하면서 그 경험했던 놀라운 어떤 그런 자각들, 그 감각들이 어떤 그 감각들이 깨어나는 어떤 그런 덕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그 정말 잘 들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수련 기간 동안 기울여 왔었는데요. 최대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때 제 안에, 제 내면의, 제 마음속의 잡음들을 끄는 것이 저는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저는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외면의 침묵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에서의 침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그런 수행 과정 속에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정말 온전히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침묵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 말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뜻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단어들이 조합들이 어떤 뜻을 전해주기도 하지만은 정말 깊은 뜻은 정말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말 내면의 소리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수많은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미사오구들, 그 어떤 적합한 단어들을 끄집어와서 표현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모두를 다 표현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침묵과 들음을 통해서 조금씩은 저에게 말을 건네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수도자로서 간혹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은, 제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만큼은 최대한 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온 힘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루 8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거의 탈진 상태에 워낙 집중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탈진 상태에서도 또 나중에 또 애들이 또 뭐 찾아와서 뭔가 또 이렇게 하소연하는 애들이 있고, 상담 비슷하게 또 울면서 와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또 그 이야기도 또 들어줬어야 했고,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힘겹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저한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제 그 어머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막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뻗어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뭐 제가 그때도 뭐 여전히 이제 제가 읽고 있던 책들, 그리고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 권의 어떤 좋은 어떤 서적들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긴 했었는데요. 재밌는 건 시험 공부를 한다고 당일치기로요, 책상에 딱 앉아서, 저는 이제 공부한다고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차를 먼저 마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차에 워낙 이렇게 심취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닭의 세트도 챙겨갔고, 또 어떤 지인분들이 보내주신 그런 좋은 차들이 수도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있어서 그 차들 한 2-3봉을 제가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을 마시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묵상을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험 공부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와, 놀랍게도 그 공부하는 그 단락을 가르칠 때 교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내용들이 그게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거였어요. 생생하게. 아, 맞아. 그때 교수님 이런 말씀 하셨지. 저런 말씀 하셨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가 잘 될 수밖에요. 너무 쉽게 공부가 되는 거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과목도 있었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었거든요. 그 외우는 것도 그렇게 잠심을 하고 나서 정말 최대한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억력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수행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쉬웠습니다. 공부하는 게. 저 진짜 그때 제 속으로 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걸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 벌써 서울대 가서 석박사 다 땄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너무 공부가 잘 되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험 성적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들을 완벽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대충 적당히 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시험 기간에 3학년 수임들이 마침 학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치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시험 치면 하루에 한 2과목 정도 치게 되는데요. 그럼 보통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대학 시험이라는 게. 근데 도서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3학년 수임들이랑 교수님 한 분이 어디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그 3학년 수임들이 놀리듯이 쌤 우리 안동댐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왜요? 그러니까 우리 침닥시켜서 교수님이랑 막걸리 한잔 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 뭔 소리 하세요? 선생님 지금 시험 치고 있잖아요. 시험은 시험대로 치면 되는 거고요. 뭐 가서 찜닭 좀 먹고 막걸리 한잔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수사님 내일 제 과목 시험인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시험 그래도 낙제 안 받을 만큼은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면서 그랬더니 3학년 수임들도 수임도 가자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저도 그 수임들하고 그 교수님하고 같이 안동댐에 갔었습니다. 안동댐에 가면 안동댐 그 초입에 가면은 야트막한 공원 같은 곳이 있거든요. 뭐 정자 같은 것도 몇 군데 놓여져 있고요. 거기 가서 수임들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미리 준비해서 사놓은 침닭을 갖다 놓고서 막걸리 이제 조금을 가져가서 그렇게 나눠 마시면서 다들 걱정하신 거예요. 수사님 진짜 내일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괜찮다고. 이거 한두 잔 먹는다고 내가 술 취할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잠시 쉬었다 공부하면 되죠 했는데 근데 그 과목이 비중이 굉장히 큰 과목이었거든요. 무려 4학점짜리 과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스님들하고 교수님하고 침닭을 먹고 그리고 막걸리 몇 잔 마신 다음에 저는 이제 먼저
거기를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바로 갔죠. 이제 집에 와서 잠시 눈 좀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제 뭐 그래도 교수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만큼의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저 좀 놀랬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의외로 성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덜 한 거겠죠. 1학년 때고 이제 막상 그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이고 처음 해본 대학생인데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공부가 이렇게 뭐 손이 잡히겠습니까? 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데이트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특히 남학생들은 더 하죠. 거의 110명 가까운 그 여학생들 중에 참 예쁜 여학생도 여러 명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학생들은 막 어찌 될지 모르고 전부 다 막 그러면서도 여학생들 사이에 부끄러워서 막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좋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생들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좀 이제 상위권에 자리하게 됐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겠네요. 네, 여기서 좀 끊고 다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하십시오.